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또는 갑질이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몰래 하는 녹음, 그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지 또 이러한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례 2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또 그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총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처벌 규정만 들어보시더라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선처받더라도 집행유예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으로 녹음된 것은 어떤 징계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이 의미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우선은 공개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라는 건 첫 번째, 녹음하는 자가 대화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화 통화할 때 내가 녹음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때 사용한 증거는 물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증거로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공개라는 의미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결 중에 내가 대화자로 참여는 안 하는데 저기 타인인 A와 B가 대화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녹음을 한 경우 이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이 되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그 사람들의 대화가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구나 들어도 되는 것처럼 공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가 들렸다는 것만으로 내가 대화에 참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록 들리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화 참여자가 아니라면 그 녹음은 불법이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리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불법 녹음은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는 제3자로서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한해서 불법이고요. 내가 대화자로 참여했다.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것을 어떤 증거로 제출하거나 했었을 때 상대방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음성권 침해로 그것을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재판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로 인해서 다시 어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어떤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그런 비밀 녹음의 경우에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또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녹음을 하게 된 목적이라든지 그 방법이 사유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또 그것을 어떤 해당 재판에만 쓰고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정황이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어떤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2개가 연달아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사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와 관련해서도 되게 우리가 귀에 익는 사안과 매우 비슷한 사안인데요. 아이 엄마가 아이의 그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아이의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넣어서 이제 보냈는데 아이와 선생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음이 과연 선생님의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비법에 따르면 내가 참여하지 않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안도 아이와 선생님 간의 대화를 엄마가 제3자로서 녹음한 거로 봤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위반한 불법 녹음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 유명한 사건도 현재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결 소개해드리면요. 이 사안은 이제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의 핸드폰에
그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이 늘 녹음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이제 막 여러 대화를 했을 텐데 거기에는 뭐 불륜 증거도 담겼을 거고 업무적인 것도 담겼을 텐데 이 남편이 이후에 불법 선거 과정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이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에 담긴 여러 자료들이 이제 증거로 쓰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아내와 피고인인 남편의 대화가 이제 증거가 됐는데요. 그 대화 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명백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과연 이 배우자와 남편과의 이 대화 녹음이 과연 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비록 남편의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잘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안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화자 간의 녹음이었죠. 아내가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아내가 녹음한 것으로 보고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어떤 비교 형량의 관점에서 증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지만 그 증거는 어떤 계획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불법 선거 운동을 밝힐 유일한 객관적 증거였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를 밝히기 위한 어떤 증거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또 그리고 그 사생활 침해가 너무나 과중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 엄마가 녹음기를 넣은 사안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두 번째 사안에서 아내가 몰래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 녹음이 이루어진 그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걸 보면 둘 다 몰래한 녹음인데 하나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하나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다 보니까 언뜻 기사만 보시면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 간의 녹음이었고 이것은 대화자 간의 녹음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녹음할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또 증거를 모아야 되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런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 또 어떨 때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유의하셔서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 이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